현재 시간 1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제가 또 파란 옷을 주책맞게 입어서 그런가요? 시장이 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파란 옷이 아니죠. 녹색 옷이죠. 네. 그래도 스탑이잖아요. 친환경.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린입니다. 네. 괜히 또 장난쳤네요. 저희 오늘 시장에서 꼭 살펴봐야 될 뉴스들 무엇이 있는지 상황실로 들어가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와중에 그래도 5G 통신 장비주들은 좀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에이스테크를 먼저 짚어볼게요. 미국에서 지금 5G 주파수 경매가 이번 달 내에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통신 장비주가 오른 건가요? 네, 일단 지금 통신 장비주들 좀 약간 쉬었고요. 네, 며칠 많이 사이에, 쉬었죠. 예, 쉬다 보니까 다시 매기가 움직이긴 하는데 시장이 좀 이러다 보니까 좀 시원하진 않죠. 그렇네요. 네, 그런 분위기 쪽에서 지금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일단 지난번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어떤 이제 주파수 경매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8월 달이었죠. 8월 달에 3.5GHz, 그리고 이번에 12월 달에는 3.7GHz, 0.2 차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 대역폭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낙찰 가격이 한 4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경매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이제 미국의 통신사들이 또다시 이제 준비를 할 게 아니냐. 그러면은 준비를 하는 과정 쪽에서 또 많이 필요한 통신 장비주들 이런 쪽을 이제 발주를 할 텐데 그러면 또 삼성전자가 해내지 않을까. 그럼 맞아요. 삼성전자 이후에 또 나오는 낙수 효과로 국내 통신 장비들도 힘을 내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좀 같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버라이즌이 약 7조 9천억 정도 여기서 어떤 네트워크 공급 계약을 맺은 이후로 이제 이번 달부터 이제 생산 시설과 함께 같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내년 초면은 또 빨리 본격적으로 생산이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이제 실적 흐름들은 국내 업체들이 삼성전자 낙수 효과도 같이 아마 이제 이번 4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분기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통신 장비주를 이제 사도 늦지 않은 가격인 만큼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통신 장비주를 둘러싸고서는 이런 뭐 주파수 경매라던가 내년에 5G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 다시 또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과연 이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어느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궁금하거든요. 네, 5G 종목은 솔직히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은 네. 그렇게 뭐 크게 길게 가져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그냥 대응하는 정도, 그래서 트레이딩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언급을 좀 드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보셨나요? 네, 주주분들한테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국내 모멘텀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도 한번 갖고 있다가 손절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진짜 5G가 아니란 얘기죠. 그런 관점 쪽에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이번 분기는 실적 좋을 것이다 또 아니고요. 또 이번 분기는 좋을 것이다 아니고요. 이런 어떤 배신감이 몇 번 본지나 보니까 신뢰감을 좀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도 어떤 지금 대역 주파수를 좀 나누는 상황 쪽에서 아직 한쪽은 이제 B2B 쪽으로 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망은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정부의 정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높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코로나19 재확산이 또 영향을 끼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조 쪽에서는 일단 실적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뚜껑을 더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다시 눌린 목에 사자 이런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매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 5G 통신 장비 주네요. 뭐 강한 드라이브를 걸 만한 뉴스도 새롭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이 악재가 다 반영된 가격인 것 같긴 한데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이 전략 세우기 어려우실 것 같거든요. 에이스테크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지금 사도 괜찮을지 보니까 긴 횡보를 보여줬는데 네. 살까요 말까요? 일단 밀리지는 않습니다. 네, 맞아요. 거의 뭐 빨랫줄이라고 볼 수 있을 옆으로 정도로 쭉 가고 있어요. 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네. 나올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계속 횡보가 들어가는데 이런 쪽에서는 보통 횡보가 길게 되면 이제 변화가 나오게 되겠죠. 그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한번 어떤 지지권 이탈하게 되면 바로 손절하겠다라는 쪽으로 대응하시면서 매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가격대 약 한 25,500원대에서
강하게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과 함께 23,000원대가 이탈할 것인가 이 두 가지 흐름들 쪽에서 박스권에 어느 쪽으로 변화가 오는지를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관점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횡보대에서는 슬쩍 담아봐도 되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는데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되는 쪽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대응하시면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에이스테크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지지선이 무너지진 않지만 그렇다고 뚫어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고 매수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23,000원의 손절가, 1차 목표가는 25,500원입니다. 에이스테크와 함께 5G로 주목을 받지만 좀 주가가 다른 종목이 있어서 꼽아봤거든요. 네. 기가레인입니다. 5G가 가고 있고 기가레인은 앞서 봤던 에이스테크와 달리 우상향하는 패턴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기가레인은 어떤 회사인지부터 볼게요. 최근 리포트에는 저평가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쓰여 있던데. 네, 기가레인이 더 잘 가죠. 예, 기가가 앞에 G다 보니까 5G. 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입니다. 네, 네. 그래서 기가레인의 회사 내용을 보게 되면 RF 부품 통신 쪽에 강점이 있고 또 반도체 장비 쪽도 네. 같이 이어지는데 맞아요. 예,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일단 모바일용 고주파 커넥티비티 쪽에서 부품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국내 유일의 공급사다라는 지위를 좀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근데 기가레인을 보면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동향을 보게 되면 한번 동전주에서 어떤 강하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일단 추가적으로 그때 시비를 발행을 하면서 자금을 좀 어느 정도 획득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어 온 부분도 있겠지만은 돈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겠다라는 입장도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비핵심 사업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 특히 반도체 관련된 장비, 중고 유통 장비 관련된 쪽을 정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도 약간 호재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기가레인을 보니까 12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12 물량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거에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12 물량을 좀 다르게 투자자들은 해석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네. 일단 요즘 그렇죠. 증자나 네. 그리고 또 시비 발행을 하더라도 보통 보면 시장이 그렇게 크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꾸역꾸역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자금의 용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앞으로 투자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게 되면은 기업의 어떤 앞으로 실적에 대한 변화에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높은데 이번에도 지금 시비 관련된 쪽에서 한 70억, 그래서 총 160억 정도를 조달을 했는데 여기서 이 자금을 통해서 캐파를 늘리고요. 베트남 생산 기지에 대해서 좀 더 확대가 되는 그리고 또 R&D도 늘리겠다 이런 쪽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년 3월 달부터는 이제 또 12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일단 물량 관련된 쪽에 그러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렇다고 지금 단가보다 보니까 지금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 쪽에서 물량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좋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가레인의 현재 가격에 따른 매력을 좀 볼게요. 한 달 전에 나온 리포트에서는 이제 저평가 종목이라고 했는데 오늘 2,8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전히 저평가 가격대라고 말해도 되는 건지 사도 되는지 기가레인에 대한 분석해 주실까요? 왜 저평가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정도 실적을 보여주는 거 가지고 저평가다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보여줄 실적을 가지고 저평가다라고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제 보여달라. 이제 보여주셔야죠. 그래야 저희도 매매를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 아마 내년 영업이익 한 12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한 달 안쪽에 가정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가총액은 1,300억 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통신 장비주 대비해서는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올해가 아닌 내년에 대한 실적이기 때문에 아직 내년 실적 벌써 어떻게 좀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쪽이 진짜 나오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일단 지금 기대감이 먼저 움직이면서 나올 수 있는 가격의 저항대 약 한 2,700원대 이상 그 근처 이 정도에서는 팔고 다시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저평가 동의가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목표주가 2,700원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오후장 SOS는 언택트 관련주로 볼게요. 원격 의료가 또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허용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이제는 원격 의료가 전격적으로 될 것이다. 아예
정책들을 바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정부 입장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근데 지금 딱 현행 법상으로는 네. 원격 진료는 위법입니다. 네. 불법이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계속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정부도 이제 의료 관련된 쪽에서 비대면 관련된 유망 분야다. 이런 쪽에서 이제 키우겠다. 뭐 1조 6천억 가까이를 투자하겠다라는 쪽도 벌써 올해 하반기 때 나왔던 얘기고요. 네. 게다가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코로나19 관련된 원격 의료 솔루션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또 한번 들썩였던 적이 있었었죠. 그런 흐름들 쪽으로 봤었을 때 특히 원격 의료 비대면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앞으로 가야 될 숙제긴 하겠지만은 지금 기조에서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정책적인 부분들 쪽에서 또 의사협회와의 또 마찰도 가장 큰 상황 쪽에서 이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게는 아직 허들이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대표 주자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갈 듯 말 듯 하면서도 못 가는 게 지금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뭐가 나오지 않아서 투자자분도 샀다 팔았다. 그렇죠. 중기 저항 들어가게 되면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상황들이 큰 상황이죠. 네,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비트컴퓨터가 원격 의료주 내에서 대장주가 될 수 있을까요? 보니까 뭐 5천여 개에 걸친 병원에 네. 또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일단 실적이나 동향들을 보게 되면 괜찮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에 턴어라운드를 하기 시작하면서 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특히 시가총액 2,200억대 정도는 되는데 또 터무니없이 비싸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관련된 의료 정보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이게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일단 주가의 확장성은 조금 제한되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비트컴퓨터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가 보시면요. 현재는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네. 3.46%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가격 전략 제시해 볼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길게 볼까요? 지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월봉의 패턴인데 이렇게 나오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좀 지저분하죠. 네. 올라만 가면 계속 밀려내리고 봅니다. 그게 벌써부터 올해 5월 달부터 나왔던 현상들인데 그만큼 여기 15,000원대 진입 근처만 오게 되면 무겁다. 이게 뚜렷이 보여지는 만큼 일단 기대나 성장성이 높다는 건 알겠는데 그를 이제 확인할 만한 아직 여러 가지 징후들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미끄러지는 현상들이겠죠. 게다가 지금은 또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면서 나오는 변화다 보니까 거기서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일단 아직도 바뀐 게 없네라고 하게 되면 또 트레이딩 기회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컴퓨터 들어봤고요. 또 다른 종목 유비케어까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격 의료주들이 뭐 장초반에 호기롭게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뭐 이슈도 계속 가지 못했고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아서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원격 의료주 유비케어는 앞서 봤던 비트컴퓨터와는 좀 다른 차별점이 있나? 강점은 무엇일까요? 조금 차이는 있죠. EMR이라고 하는 뭐 환자 접수부터 네. 뭐 수납해서 이렇게 어떤 약을 잘하세요? 네. 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세요? 저도 뉴스를 봤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공부해 그래서 왔죠. 네, EMR 시장 거기 1위를 하는 회사인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유비케어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주가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유비케어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만큼 관련된 의료 관련된 데이터를 쌓아 있다는 얘기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충분히 다른 산업부로 연관돼서 또 헬스케어 시장이 커질수록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기대는 높은데 주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또 아직 탄력적이지는 않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좀 위쪽은 막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요양기관 EMR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유비케어. 앞서 이야기했던 비트컴퓨터보다 어떻게 보면 원격 의료에 있어서 좀 더 가깝고 네. 성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해 주셨지만 오늘의 상승 탄력은 사실 비트컴퓨터가 더 강했거든요. 이 유비케어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해 본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까요? 이 역시도 트레이딩 관점일까요? 혹시나 아주 소량 정도, 네, 소량 정도는 정도, 네.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만한 성장성에 배팅하자. 예, 네.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지금 흐름들 쪽에서는 아직 뭐 뚜렷한 방향성이 갖춰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한번 고점 나오게 되면은 어떤 저항권에서 부딪히게 되면은 크게 못 간다라고 봤었을 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1,000원대 한 중반대 정도에서 저항권이 심하다는 것을 염두를 하시면서 일단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 또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또 코로나19 때문에 수혜를 받는 쪽이죠. 네. 이런 쪽에서는 지금 뭐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일단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관점 쪽에서 여기서 무리하는 전략은 안 좋다고 생각됩니다. 소량만 그 미래 성장성에 투자해보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면서 드립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철벽하셨다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운해하시네요. 다음에는 좀 잘 받아드릴게요. 아닙니다.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또 공지할 게 있는데요. 오늘도 이벤트가 나갑니다. 차트가 답이다 시간에 또 여러분들 복귀 차트의 종목, 오늘의 공략 종목을 또 공개해 주실 텐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에게 치킨 교환권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민수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